자, 조용히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긴 연휴 마치고, 그죠? 다행히도 이제 좀 적응하기 힘들 텐데 내일 전임 대통령이 한 계지를 탐 떨어가지고, 그죠? 12월 말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게 갑자기 땡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한번 쉬면서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고요. 특히 그 멘탈 조정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말고사에 대한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인데 기말고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실제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기간상으로는 대단히 길어요.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를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보다 실제 날짜 수는 훨씬 더 깁니다. 알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길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그런데 문제가 이미 연휴가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에도 당장 5월 말에 어디 갑니까? 네, 그게 또 1박 2일이 아니고 네, 고생하십시오. 약간 많이 더울 겁니다. 아마. 네, 더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텐트는 아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어떤 학교가 이제 매년 갈 때 건물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한 번씩 이제 텐트로 지정이 될 때가 있는데 텐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날씨에 텐트 걸리면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5월달 지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어요. 6월달에도 좀 내부 행사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수업 공개라든가,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기말고사 됐을 때 그거 하다가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준비할 때는 초반에는 각 반별로 제가 수업 들어가가지고 동일한 진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촬영용으로 이제 뒤에 촬영을 했었죠. 그죠? 기말고사 때는 초반에 좀 촬영하는데 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달 한 2주차부터 해서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반에서 모든별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초반에 한 5월달에 행사가 지금 많은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촬영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부탁드리는데 늦어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촬영을 하는데요. 늦어도 6월달부터는, 언제부터는? 6월달부터는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양이 꽤 많을 겁니다. 됐죠? 기말고사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했는 양에 비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62쪽부터 대략 113쪽까지가 아마 지구과학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물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게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다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최대 범위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앞에 적혀 있겠지만은 크게 62쪽부터 113쪽까지는 누구의 탄생? 태양. 네. 주제는 이겁니다. 태양과 지구의 탄생입니다. 뭐라고요? 태양과 지구의 탄생. 그 다음에 114쪽부터가 내용이 뭐예요? 생명체의 탄생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그 내용을 뭐 생물은 먼저 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태양과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태양과 태양계의 형성이라는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보세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오늘 할 것만 딱 하고 나면은 마칩니다. 알겠습니까? 페이지는 62쪽, 63쪽 펴 놓으시고요. 대략적으로 한 65쪽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교과서로 62쪽에서 대략 65쪽까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제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기초 강좌라고 올려놓는 거 혹시 봤는 사람? 기초 강좌가 있지요. 두 개가 있죠. 기초 강좌는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시면 별의 탄생과 은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별의 탄생과 은하에 대한 내용인데 태양 역시 뭐다? 별이죠. 즉 태양 및 태양계의 형성이라는 것은 별의 탄생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일단 기억하시게 바로 이거죠. 뭐다?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뭐라고?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주계열성이 뭔데? 항상 근항성. 항성의 종류 중에 주계열성도 있고 거성도 있고 초고성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구분하는 기준은 뭐를 가지고 핵융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핵융합을 하고 있느냐. 얘는 전부 무슨 핵융합인 경우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가장 대표적인 주계열성 되겠습니다. 됐죠? 63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강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별은 탄생할 때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하면 성운에서 탄생한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성운에서 탄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이 성운에서 형성된다라고 생각한 그 시나리오를 짜놓은 이론을 성운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운설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태양 및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것을 성운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꿔에 가면 별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론이 대략 한 10개가 넘습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 63쪽에 보시면은 4가지 종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 4가지. 예, 뭐뭐 있죠? 그냥 한번 읽어나 봅시다. 가의 뭐? 성운설. 나의 와동설. 다의 조석설. 그 다음에 라의 뭐? 미행성 응집설 돼 있죠. 됐습니까? 거기에서 라에다가 별표 5개. 우리는 앞으로 미행성 응집설을 이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뭔가 안 이상해요? 뭔가 안 이상해? 나는 뭘로 설명한다고 처음에 썼는데 성운설 이렇게 해놓고는 교과서 보고는 뭐라고 해놨어? 미행성 응집설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거기다 씁시다. 미행성 응집설인데 미행성 응집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뭐라고? 성운설이 업그레이드 된 성운설을 우리는 미행성 응집설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 만약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들으시면 여전히 미행성 응집설이란 말보다는 뭘로? 성운설로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 차이는 이거예요. 잘 들어.
미행성 응집설이나 성운설이나 둘 다 별은 일단 어디에서 탄생한다? 성운에서 탄생한다. 됐어요? 거의 과정이 비슷한데 딱 하나야. 성운이 회전을 합니다. 뭘 한다고? 회전을 한다라는 게 바로 미행성 응집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요 순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성운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뭐를 한다? 회전을 합니다. 됐죠? 성운은 대부분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수소나 티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뭐라고요?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됐죠? 요렇게 반복을 하다가 잘 들으세요. 성운 중심부의 뭐가? 성운 중심부의 뭐가? 온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10의 7승 켈빈이면 1000만도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1000만이죠? 맞아요? 1000만도를 넘어가는 순간 성운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 성분이 뭐라고요? 수소라고 그랬죠.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 수소 핵융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몇 개의 수소가 4개의 수소가 1개의 뭐로 바뀐다? 헬륨으로 융합되는 것을 수소 핵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운의 중심부에 드디어 누가 발생하느냐 하면 별이 탄생합니다. 뭐가 탄생한다고요? 네, 별이 탄생한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 얘기하는 거니까? 태양이죠. 네. 원시 태양이 발생하고요. 이때 잘 들으십시오. 원시 태양이 발생한 이 순간에 무슨 현상이 같이 일어나느냐 하면 좀 뒤의 내용입니다. 지구 발생 과정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미행성들 간의 충돌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원시 태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는 동안 미행성들 간의 충돌 됐습니까? 됐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태양과 태양계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는 많이 복잡하지 않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순서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뭘 알아놔야 된다고?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태양과 태양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태양계. 알겠습니까? 전반적인 과정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성운이 수축한다. 뭐 한다? 수축한다. 성운, 수소라고 생각합시다. 뭐라고요?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구름이다. 됐나? 그러면 수소 원자 하나하나도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수축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주변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뭐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한 놈의 별이 빵 하고 터져서 죽는 거지. 죽을 때 그 외부로 뭐를 가하게 되나? 압력, 힘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어떤 성운까지는 아니었는데 수소구름들이 쭉 있었는데 압력 때문에 얘네들이 뭘 해버린다? 말 그대로 수축을 합니다. 뭘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최초의 수축이 시작이 되면, 잘 들어요. 수축이 된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고? 가까워지죠. 그럼 저끼리 충돌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 탈출 속도 할 때 아마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기체 입자들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맞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수축이 된 만큼 다시 어떻게? 뭘 하기 시작한다?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팽창을 하게 되면, 수축했을 때보다 팽창을 하게 되면 전체 질량은 어떻노? 똑같은데 대신에 이 전체 성운이 미치는 인력의 영향권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있는 누구를 끌고 오게 된다, 또. 수소 입자들을 쭉 끌고 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팽창을 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이제는 멀어지게 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면 다시 뭐가 세지느냐 하면 상호간에 당기는 인력과 중력이 세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한다? 수축을 합니다. 됐어요? 즉 뭐하고 뭐를 반복하게 된다? 수축과 팽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니? 그런데 수축을 할 때 최대 수축을 하면 온도가 최대 온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질량의 변화가 계속 없다면 뭐라고요? 질량의 변화가 계속 없었다면 최대 온도는 변화가 있나 없나? 항상 뭐 예를 들어서 5000도면 5000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다시 식고 뭐 이렇게 있죠. 맞죠? 그런데 팽창하는 동안 뭐가? 질량이 자꾸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다 보면 잘 봐라. 중심부의 온도가 뭐라고? 중심부의 온도가 잘 봐라. 처음에는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요. 봐라. 수축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팽창하면 내려가는데 잘 들으세요. 팽창하는 동안 질량이 어떻게 됐다고? 커졌지? 그러면 쭉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뭐 하게 된다? 또 수축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이제? 더 높아지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수축, 팽창, 수축, 팽창. 그러면 전반적으로 최대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다? 올라가는 거죠. 맞냐?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 온도가 몇 도를 넘어가면은 10의 7승K를 딱 넘어가는 순간 7제곱 1000만 도를 넘어가는 순간 뭐가 가능해진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핵융합을 한다는 의미는 잘 들으라. 핵융합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드디어 주변으로 뭐를 방출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다. 에너지 대표적으로 뭐? 빛과 열을 뭐 하기 시작했다? 방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됐냐? 그럼 이 말이네. 성운설 자체로만 보면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래 하잖아. 맞아?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는데 그러다가 중심에 뭐가 생기고 핵융합으로 인해서 태양이 발생하고 그럼 얘가 드디어 에너지를 내뿜죠? 그럼 가지고 있던 물질이 어떻게 될까?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쭉 퍼져나가게 되겠지. 맞아? 됐어? 그런데 태양계의 모양은 구형이야 원반이야? 구형. 태양계의 현재 모양은 원반. 구를 이룹니까? 디스크를 이룹니까? 디스크. 네, CD처럼 이렇게 원반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성운설 자체로만 얘기하면, 오리지널로 얘기하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성운설을 업그레이드한 게 뭐라고? 차이는 뭐라 그랬나? 회전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야. 우주 공간에는 저는 뭐 솔직히 어느 방향이든 등방성을 가지니까 수축 팽창하는 동안 얘네들이 약간만 뒤틀려도 어떻게 되냐면 뭐를 시작할 수 있다. 수축 팽창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시작된 회전은 우주는 진공 상태나 다름없고 걔네들 물질 이외에는 진공 상태라고 다름없다고 보면은 마찰이 있나 없나? 없으니까 한 번 시작된 회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쭉 돌면서 수축, 팽창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가 드디어 가운데서 누가 생겼어? 태양 발생. 맞아? 그럼 에너지 방출하니까 가지고 있던 물질을 어떻게 한다? 쫙 퍼뜨려 버렸겠죠. 회전하는 방향으로. 맞아? 이게 결국에는 원반 모양의 디스크 형태로 태양계를 퍼뜨리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됐냐? 그럼 잘 들어. 태양이 돌고 있는 방향과 나머지 물질들이 돌고 있는 방향이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실제로 현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태양과 행성들은 모두 회전 방향이 어떻다? 같습니다. 첫 번째, 태양의 자전 방향과 모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무슨 방향이? 공전 방향이 예외 없이 전부 동일합니다. 됐어요? 됐냐? 주의할 점. 행성 자체의 자전 방향 있죠? 무슨 방향? 자전 방향은 경우에 따라 반대로 도는 놈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요. 처음에 성운 상태일 때는 무겁든 가볍든 간에 전부 한 곳에 있었지. 이거를 한 곳에 회전하면서 쫙 뿌려버렸어. 됐어? 그럼 무거운 놈도 있고 가벼운 놈도 있는데 한 방에 훅 뿌려버리면 무거운 놈이 멀리 가겠나? 가벼운 놈이 멀리 가겠나? 가벼운 놈일수록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맞아요? 무거운 성분은 어디 근처에? 태양 가까이에 놓이게 되겠죠. 됐어요? 또 하나. 쭉 놓이고 난 다음에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온도가 어때? 높고 멀면 멀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이 말이네. 가벼운 성분이 어쩌다 보니까 태양 주변에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태양에서 나오는 온도와 에너지 때문에 가벼운 성분은 전부 어떻게 되고? 멀어져 가고. 됐니? 무거운 거는 남아있을 수,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었겠네. 여기서 기억할 거. 무거운 성분은 규산염이나 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규산염이나 철을 얘기합니다. 금속 성분. 됐니? 가벼운 성분은 뭘까요? 물,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기체성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됐니? 요게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촬영하는 내용이 바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비교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지구형 행성이 뭡니까? 암석형. 잘 들어. 무겁나 가볍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질량이 크나 작나? 목성형 행성에 비하면 질량은 대단히 작습니다. 됐냐? 그런데 이루고 있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다? 무거운 성분. 지구형은 대부분 전부 다 목성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디 가까이에 놓여있다? 태양 가까운 곳에 놓여있고. 맞습니까? 목성형은 태양에서 멀리 배치하고 있죠. 맞아요? 결국 현재 지구형이 좀 더 가까이 놓여있고 목성형이 멀리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태양 발생 이론이 뭐라는 증거다. 미행성 응집설 또는 좀 업그레이드된 무슨 설? 성운설로 설명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시험에서 낸다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현재 태양계가 성운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업그레이드된 성운설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증거 있다면 한 두 가지만 대봐. 뭐? 첫 번째요. 태양 가까이에 누가 있고? 지구형 행성이 배치되어 있고 먼 곳일수록 가벼운 성분인 목성형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됐나? 또 하나 있어. 아까 얘기했어. 뭐지? 태양 자전 방향과 모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결국
성운설과 업그레이드된 성운설과 미행성 음지설로 설명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원래는 뭐 가군동량 보존이 어떤 데 저떤 데 있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학년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전체적인 과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했다고? 정확하게는 무슨 이론? 미행성 응집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도 된다? 업그레이드된 성운설. 오리지널 성운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오리지널 성운설로는 좀 약간 설명이 좀 어렵고요. 거기 있는 그림 보시면 가 그림처럼 오리지널 성운설로 되면은 태양이 있다면 지금 이렇잖아. 수, 금, 지, 화 이래 돼 있잖아. 맞아? 근데 오리지널 성운설로 하면은 뭐 수성이 이래 돌면 금성은 뭐 이래 돌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금방 끝낸다 그랬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수업이 없죠? 왜? 희한하다. 그날이 무슨 날이고? 스승의 날이죠. 맞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생겼지?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승의 날 때 이 꽃 따라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뉴스 났던데 학생 대표 한 명이 선생님 대표 한 명한테 꽂아주는 거는 인정 뭐 이래 있더라고. 어차피 저 하나 얘기해요. 저는 어차피 꽃이고 나발이고 선물이고 별로 원치도 않고요. 알겠습니까? 스승의 날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죠. 쉬는 게 최상이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일단 교사냐? 내가 원하는 거는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갑시다. 알겠죠?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촬영 분량은 뭐냐면 약간 진도가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뭐냐면 지구 탄생 과정이야. 뭐라고? 그거 나중에 요 다음 반에 해당하는 반에서 촬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페이지 표시는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쉬어. 떠들지 마.